네,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배수연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빨간 넥타이가 너무 멋지십니다. 예, 파라마시아스의 빨간 넥타이 딱 돋보이십니다. 네, 산타랠리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너무 들뜨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0월 CPI가 7.7%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이게 나스닥이 7%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그런 이제 환호를 받는데, 그런데 이 7.7%가 진짜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인지, 연준은 2%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7.7%인데 여전히 7이란 말이에요. 네. 뉴욕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는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의 그 종착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안도감이 지금 빅 랠리를 이끌었던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계론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서 느끼는 부분도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마트를 가면요, 고깃값이 상당히 한 2배 이상 올랐던 것으로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만큼 돌아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폭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때 5달러 이상 올라갔었던 휘발유 가격도, 가솔린 가격도 3달러대 후반으로 내려오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 물가 지수가 약간 내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들이 연준이 최종금리 수준을 어디로 두고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착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빅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7.7% 이거 보고 이제 거짓 새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 예, 가짜 새벽, 지금 흔히 우리 경제 용어로 가짜 새벽이라고 하는 건 실상이 그렇지 않은데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상황을 일컫는데요. 비슷한 말로 인디안 썸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세가 그동안 지속된 어려움에 따른 그런 기저효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컫는데요. 지금 7.7% 이제 한 달 나왔다는 거죠. 이제 한 달 나왔는데 여기에서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경계론의 그런 기저에 있는 거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이 지표로 금리 일원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는 피벗을 하거나, 그리고 12월 달에 50bp 인상 기조를 멈추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는 거의 자동 항법 장치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계속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오면서 연준이 아주 매파적인 그런 통화정책 행보를 이어왔는데요. 이런 자동 항법 장치 형태의 그런 긴축 정책은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깃값이 조금 내려갈 정도로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연착륙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당초에 우려했던 만큼 경착륙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중국의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도 좀 완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월가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CPI가 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전망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12월에 75bp 가능성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50bp 가능성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월가에서는 지금 12월 FOMC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이제 그 연준의 그런 통화정책 행보를 점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전날 기준으로 보면 한 85%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52%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이미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도 시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0bp를 올릴 것이냐, 75bp를 올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연준은 최종금리 수준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얼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여러 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연준이 최종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양적 긴축의 효과,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른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요. 이 효과가 과연 연준이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지가 좀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연준이 기대하는 제약적인 금융 상황은 이미 주택 금융시장에서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 그 고정금리 30년물 기준으로 보면 이미 7%를 넘어섰거든요.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준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MBS 주택저장증권 인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대차 대조해서 이를 줄이면서 수급 구조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적어도 월가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50bp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시장의 지금 그 수급 균형도 약간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적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달러와 강세가 이제는 좀 주춤해졌지만 그동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가 상당 부분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 부분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도 상당합니다. 일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도 50bp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보면 100bp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연준의 통화정책 직접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라 부수적인 요인으로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은 얼마인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 향후 연준의 행보를 관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간선거 끝나고 나온 산타하고 싸우지 말라. 뭐 이게 우리나라는 뭐 모르지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일 텐데 연말 랠리는 좀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큰 상태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랠리가 좀 더 그 의외의 곳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월가의 전문가는 중간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니 1950년 이후에 18차례의 그런 중간 선거 이듬해에 18번이 다 주가가 올랐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산타 중간 선거 끝난 이후에 산타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격언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중간선거 이후 1년간 S&P 500 지수의 그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14.7%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었을 때나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나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중간선거 이후에 뭐 이렇게 랠리를 보인 건 여태까지 중간선거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야당이 의회의 지배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기대하는 게 반영이 돼서 주가 랠리로 이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정책 노선을 여태까지 정책 노선을 수정할 기회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 균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월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타포즈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나왔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뉴욕 증시가 이제 빅 랠리를 펼치는 걸 산타포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타포즈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다만 산타랠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의외의 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최근에 저희들이 한번 쭉 그 국제 정치 상황을 좀 눈여겨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미미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압박을 요인이 됐던 국제 유가가 향후 어떻게 될지 매우 유의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은 그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다자간 외교,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다자간 외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조만간 유엔 관계자들 좀 만나뵐 생각인데요, 예정인데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데 따르면 유엔을 중심으로 좀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엔 외교관들이 좀 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좀 그만하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그런 압박이 우크라이나에 좀 직접적으로 가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부 태각의 기미가 있고 특히 최근에 러시아의 식량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국,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정보당국 수장이 만났다는 점 하고요. 전날 폴란드에 떨어졌던 미사일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건 아닌 것 같다고 확인을 해주면서 일단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는 전은 벌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연말 이전에 평화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때 금융시장이 느끼는 안도감은 어떠할지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JP모건이나 시티그룹 그런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서 달러 결제, 송금, 무역금융 등 기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정부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일부 테러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런 그 주변 정세를 보면 예컨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도감이 장세에 반영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PI 발표 이후에 뭐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느낌상으로는 약간 톤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번 주에만 연준 고위 인사들 발언이 10명 뭐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7.7% CPI 7.7%에 대해 지금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발언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 푸퍼, 그러니까 여기 말해서는 파티형을 깨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지금 시장이 너무 흥분하니까 흥분하지 말라고 지금 펀치볼을 치우는 역할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좀 강성으로 알려졌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번에도 선봉에 섰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준을 볼 때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하는 그런 통화정책 결정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원들이 있고 그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전달해주는 집행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그동안 많이 대변해왔던 사람은 월러 이사였습니다. 월러 이사가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흥분하는데 거기 뭐 중앙은행이 동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월러 이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심호흡을 하고 좀 진정을 해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리고 다음 해에서도 금리 인상 기준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금리 수준, 궁극적인 종착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조금 또 그러니까 미묘한 또 그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연준 2인자인 레이어 브레이너드 부회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너드 총재가 이게 뭐 그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늦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4회 연속 75bp 인상했던 기조에서는 좀 물러서야 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컨센서스도 맞고 연준도 내부에서는 그런 그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빨리 풀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화했는데요. 관건은 지금 오는 17일에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러드 총재가 연은이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을 가장 선제적으로 잘 대변해온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도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연준 내부의 분위기를 가늠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FTX가 결국 챕터 11에 들어갔어요. 예.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요즘 거기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너무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뭐 엇갈려서 저도 지금 전문가들한테 너무 묻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기자들의 직업이 본질은 뭐 기자가 알아서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고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분석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요. 제가 그 묻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 알트코인이나 밈코인이나 이런 부분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성찰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없고 계속 코인만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코인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코인의 그런 시니어리지 기반이 되는 건 블록체인일 텐데요.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의 수학적 원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알고리즘 체계인 SHA-256이고요. 또 하나는 블록을 만드는 알고리즘은 그 머클트리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 그 기술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 로그인 할 때 적용되는 수학적 원리가 이런 암호화 원리고요. 머클트리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는 복잡한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그 연산을 최적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연산 트리를 얼마나 빨리 연산하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채굴을 해서 블락을 만드는데 이 블락을 만드는 인센티브로 그 지급된 게 그런 그 코인이고요. 이런 그 단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엄청난 하드웨어 리소스하고 시간을 투입하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으로 지급된 코인, 이 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블록체인하고 코인하고 분리된다면 어떤 파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인을 주지 않고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부 전문가는 그 블록체인과 코인은 분리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그 기술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디지털 아이디나 전자지갑이라는 부분이 코인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금융계에서 이제 좀 일반인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코인을 지급하지 않고도 구성될 수 있다면 이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코인이 수익 구조가 그동안 너무 1차원적인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은 소유와 공급의 원칙에만 의존해서 지금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비싼 가격에 이걸 사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천수답 구조인데요. 그게 결국은 이번 사태의 그런 본질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더 그 깊이 있고 성찰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배수원 투표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